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주말에 미증시는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CPI가 이제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3개월만 놓고 보면 CPI가 전월 대비 0.3%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잡히고 있구나. 그런데 속도가 조금 둔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소폭 올랐고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일단은 유리한 환경이 지수 자체에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안 빠지고 있어서 국채 금리가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빠지게 되는지 여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번 주에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다우는 좀 빠지고 S&P 500과 나스닥은 올라갔고 러셀 2000도 올라갔는데 기술주가 주도했구나.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보니까 2월 상승률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만 놓고 보면 폴로 랄프로렌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9% 올라가고 일라이릴리가 11%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2월 전체로 보면 엔비디아가 뭐 그야말로 멱살 잡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17%나 올라갔고 폴로가 21% 정도 올라갔고 일라이릴리가 은근히 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플러스 일라이릴리가 강했고 그 외에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은근하게 올라갔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애플이 좀 부진했고 테슬라도 증시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살짝 발동이 걸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미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미국 시장 자체가 좀 강하잖아요. 기본이 되는 건 역시 실적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이제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어쨌든 좀 감소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 증가돼봤자 한 2% 안쪽이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선전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하고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굉장히 좋아지고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실적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래요. 예,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이건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빈도, 수치 이걸 보여주는 건데 미국은 평균치보다 높아요. 그리고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머징 시장만 해도 반이 안 돼요. 예, 원래도 예상보다 이제 조금 부진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더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실적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딸려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실적 좋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놓고 봐야 돼서 각각 국가별로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업이라는 이슈가 제기가 돼서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업 올라가는 논리랑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는 논리랑 일본도 올라가는 논리랑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 증시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금리나 다음에 또는 어떤 유동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제 또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재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갈 때 다른 나라들도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미국 기업들, 그것도 빅테크에 한정된 어떤 상승이 나와서는 다른 나라들까지 끌어올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것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 중에서는 CPI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전달 대비 좀 내려갈 걸로 보고 있는 게 전년 대비 2.9%, 근원은 3.8%, 전월 대비는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0.2%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전년 대비 2.9%를 예상하는 수치가 실제로 나온다면 저게 아마 2021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앞이 2가 찍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원 수치가 나오고 근원도 저거 비슷하게 이제 예상치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다라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신흥시장 쪽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근원이 안 빠지고 전년 대비도 애매하게 한 3.1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좀 한동안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박스권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CPI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복잡한데 차트 보시면 어지러울 것 같은데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매수 강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특징이 외국인들이 작년 11월 이후에 월별 매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비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이후에 보면 삼성전자가 전체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 51%, 66%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2월 들어서 전체 순매수 금액 대비 삼성전자가 8.4%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매수하면 삼성전자만 매수한 거, 이게 마이너스 나는 수치는 매도했나? 그게 아니라 시장은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쪽 다 매도한 경우는 이거밖에 없었고 두 번밖에 없었고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를 쥐고 갔었는데 삼성전자를 조금 덜 매수하고 다른 종목을 세게 매수하고 있다. 그 안에는 이제 자동차주 그리고 뭐 금융주, 지주회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는 강도가 세졌고 그런 가운데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증시에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설 연휴 이후에도 끝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2000년 이후, 2000년 이전에는 워낙 이제 뭐 IMF 이후에 이제 수치가 엄청났던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빼고 2000년 이후에 현대차가 월간 20% 이상 올라갔던 사례를 제가 또 뒤져봤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가 3위에 해당이 돼요. 예, 3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20% 이상 올라갔던 경우에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10번 오르고 2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기조는 조금 더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라든가 이게 지금 근데 자동차가 올라가는 논리가 저 PBR 이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PBR 내에서도 차별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아시아는 대부분 휴장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뭐 장중에 사건이 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제가 점검을 해서 오후에 또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 올트만이 반도체 관련해서 7조 달러를 펀딩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저게 되나 싶기도 한 게 작년도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가 5천억 달러 조금 더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천억 달러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7조 달러를 펀딩을 한다라면 애매하고 또 일부 이제 전문가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을 저렇게 세우면 전기가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과장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이슈몰이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뉴스가 전개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I 앞두고 국제유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CPI는 우리가 이제 뭐 곧 주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가와 금리, 그러니까 유가는 CPI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사안, 최근에 살짝 올라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결과물. 근데 4.2%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코스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추이, 요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수급 자체는 글로벌 펀드는 자금 유입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미국 펀드 쪽에선 자금이 좀 나가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흥시장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이 중심이 돼서 자금 유입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증시 수급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수급 자체는 이 안에서 종목 장세가 저 PBR에서 어떤 쪽으로 또 분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일 또 보여드릴 차트긴 한데 설 연휴 전, 연휴 후 이제 주간 코스피 움직임을 봤는데 최근 들어서 6년, 이전에 6년 동안 중에서는 한 번 빼고는 다 어쨌든 플러스는 났거든요. 2020년은 코로나 이슈 터져가지고 이제 급락을 했을 때였고, 그거를 빼고 나면 대체로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왜냐면 이제 연휴 전에 조심했다가 또 현금 만들었다가 이제 매수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번에도 좀 그렇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뭐 뉴스 나오는 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거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제가 시황 일지를 20몇 년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맨날 이날 무슨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스토리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일종의 루틴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증시에.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연휴 기간에도 계속 제가 방송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 텔레그램 채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그 이거 별거 없고요. 이런 차트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있잖아요. 저런 거하고 뭐 모닝 브리핑 이런 이제 시황 텍스트로 전달해 드리는 게 전부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요게 이제 SHM 스토리 그냥 시황맨 이니셜 스토리입니다. 그냥 텔레그램 채널 이렇게 됐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하게 뭐 저런 차트 올려드리는 거하고 장중 스팟 시황이 갑자기 급락하는 날 지금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리는 게 전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